자, 오늘은 책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자, 임은정 검사가 검찰과 싸운 10년간의 기록을 책으로 묶었는데요. 임은정 부장검사의 눈에 비친 검찰과 검사는 어떠한 모습일까요? 오늘은 검사가 아닙니다. 작가 임은정의 언어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작가 임은정 작가님. 반갑습니다. 대구에서 임은정 작가입니다. 네, 작가란 말이 좀 어색하시죠? 아니 어렸을 때는 꿈꿨던 말이긴 한데 제가 하려면 좀 민망하고 네. 이게 독자들한테 이제 성적표가 나올 시간이니까요. 겁나고 설레고 좀 그렇습니다. 야, 이 검사하시는 분이 작가가 꿈이었다. 이게 참 놀랍긴 놀라운데요. 이 책 제목이 계속 가보겠습니다인데요. 네. 이게 이 검사님께서 힘들 때마다 주문처럼 했던 말이라면서요. 솔직히 안 힘든 게 아니잖아요. 내부 고발자가 삶이 평탄하면 내부 고발자가 아닌 거니까. 네. 그래서 멈추고 싶을 때가 없지 않았는데 지금 멈춰서는 안 된다. 제가 지금 만약 멈춘다면 내 후배들은 더 이상 일어나긴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주저앉고 싶을 때마다 계속 가야 된다. 한 걸음만 더, 한 걸음만 더. 그렇게 저한테 주문처럼 저를 좀 내몬 말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말을 갖다 그 원고에 계속 썼더니 출판사에서 그걸 갖다 좋은 제목으로 꼽더라고요. 계속 가보겠습니다. 가 주문이고 이게 제목이 돼버렸는데 이 지나온 길들을 좀 보면요. 쉽지 않았습니다. 어떤 조직이 가는 길에 좀 반대되는 내부 고발자라는 어떤 꼬리표. 네. 뭐 꽃뱀 이런 얘기도 들으셨다면서요. 꽃뱀 검사. 그렇죠. 제가 외모가 빨갱이 꽃뱀이 이런 얘기도 아니니까. 들었다면서요. 예. 네. 언제가 가장 힘들었나요? 아니, 그러니까 힘들면 자꾸 강도가 세지는 건데요. 네. 이게 내부 고발자는 누구나 그렇지만 친한 친구들이 한두 명씩 떨어져 나가는 거거든요. 그 뒷모습을 바라볼 때 어떻게 해줄 수가 없을 때 내 곁에 있던 사람이 내 곁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입는 듯한 모습을 볼 때 무섭고 미안하고 슬프고 그렇죠. 동료 검사 중에 혹시 좀 멀어졌거나 아니면 우리 임 부장 검사님 때문에 좀 피해봤다고 느꼈던 경우도 많았나요? 검사 적격 심사로 최초로 잘렸던 그리고 결국 행정소송에서 돌아온 박병규 검사의 경우 판결문에 임은정 검사를 공개 지지하는 것 등이 찍힌 것으로 보여진다고 판결문에 나오죠. 예. 네, 그러니까 그게 슬프죠. 임은정 검사 조력자 색출 소동은 네. 전국의 곳곳에서 일어났었거든요. 혹시 뭐 이런 질문이 좀 그렇긴 한데 눈물 흘리신 적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랑 친한 사람을 어느 조직이나 그렇겠지만 검찰은 네. 저를 친한 사람을 통해서 저를 컨트롤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제가 어느 친한 선배 방에 또 불려갔더니 그 선배가 한 소리 하려고 또 하시길래 제가 하도 그날 많이 불려다닌 날이었는데 네. 친한 선배 방에서 마지막에 또 그 선배가 불러서 뭐라 하니까 이러지 마시라고 저 힘들다고 제가 결국 막 울어버렸더니 네가 하도 웃고 다녀서 힘든지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좀 섭섭했어요. 제가 선택했다는 거지 안 힘든 건 아니잖아요. 근데 선택했으니까 힘들지도 않는 것처럼 생각해주는 그 가해자들은 그렇게 조금 자기 양심의 가책을 더는 것 같더라고요. 워낙 강인해 보이니까 막 다른 분들은 별로 힘 안 들어 보여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네요. 그래야지 자기들이 조금 마음 편하지 않겠어요? 예. 이번 책 도끼를 목에 걸고 상소하는 마음으로 썼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 책 때문에 좀 다시 또 곤란에 빠지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아니 출판사에 원고를 예. 갖다 줄 때는 제가 솔직히 많이 떨었었는데 네. 우리 또 시민단체 고발이라든지 동료들이 또 무슨 난리가 날지 몰라서 우리 검찰이 선택적 수사와 선택적 기소 앞에서 피해자들이 이 자기 측이라고 한 주류라고 한다면 나를 가만둘까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던 건 아닌데 네. 지금 아시다시피 제가 느끼기에는 검찰 제국군이 대한민국을 지금 장악을 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시민들이 앞으로 겪을 일이 이제 검찰을 주로 검사들의 고위 검찰 출신들을 대하시게 될 텐데 네. 검찰 수사가 실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검사들이 이
그 내부 속사정은 어떤가에 대해서 시민이 알지 않으면 대한민국과 시민사회가 위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면 알려야 된다는 게 제 결론이라 가지고 감수해야죠. 이 책에 뭐 또 여러 가지 사건들 또 사례들을 좀 썼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소개해 주실 그런 사건들 있을까요? 제가 뭐 다뤘던 사건들 제가 알기도 알지만. 네, 제가 그러니까 워낙 많은 사건들이 온 국민들이 많은 네. 이상한 사건들이 많은데 제가 뭐 도가니 사건이라든지 유성시 서울시 간첩 증거 조작 사건이라든지 제가 했었던 대검에서 했었던 모해이준 교사 의혹 사건이라든지 몇 가지 사건을 구체적으로 2015년 남부지검 성폭력 은폐라든지 했었는데요. 네. 사건들은 아주 많은데 내부 고발자는 예컨대 제가 겪었던 일을 말해도 동료들이 그런 일이 없었다고 뭐 이렇게 부인하고 거짓말하는 사례를 워낙 많이 봐서 네. 제가 문제 제기를 했던 사건들은 되게 판결문이 있거나 네. 제가 내부자로서 그 일을 알고 지금 입증할 수 있는 사건들 몇 가지 자신 있는 것들 몇 가지를 뽑아서 이 책에다 소개했거든요. 예. 그렇지 않으면 워낙 공격을 받아서 거짓말장애로 물리니까 뭐 저희 자구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지금 말씀하신 도가니 사건 본인이 직접 하시긴 했지만 도가니 사건이라든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유성시 사건 그렇게 판결문 있고 확실한 사건 위주로 책에 좀 많이 다뤘다 이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죠. 이런 사건 취소해야 되니까. 그렇죠. 이런 사건들이 이 검찰의 잘못된 조직 문화 시스템의 상징이다. 이렇게 썼던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당연히 상징이죠. 모든 사건들이 상징 하나하나 사건이 제가 제가 언급하지 않은 사건이 안 중요한 건 아닌데 그 엄청난 사건들이죠. 검찰에서 조직적으로 사건을 봐준다거나 조작이 일어난다거나 국정원의 조작을 눈 감는다거나 공범들이잖아요. 예. 그런 것이 엄청난 이렇게 중요 사회적으로 파장도 컸었고요. 뭐 그런 사건들을 뽑았습니다. 저 유성시 사건 그 담당 검사가 지금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이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시원 검사는 제가 이명박 정부 시절 법무부에 근무할 때 검찰과에 근무했던 선배라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조심스럽긴 하지만 해야 할 말이니까요. 이게 공직기강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에 대해서 시그널인데 법과 원칙을 지킬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조직이 원하는 성과를 내는 것이 바로 검사의 능력, 공무원의 능력이고 기강이다라는 위험한 시그널이 아닌가 싶어서 개탄스럽죠. 개인적으로 뭐 친무 관계는 있지만 그분이 그 자리에 가는 거는 뭐 맞지 않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거 아주 상식적인 판단이라고 다들 생각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 지금 그 사건들 하면서도 이문정 검사님도 스스로 자신이 조직의 침묵의 동조자였다라고 반성하는 뭐 그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많이 부끄럽죠. 네. 제가 2012년부터 이제 내부 고발자로서 작심하고 들이받기 시작한 건데 2001년 인관에서 2012년 일어날 때까지 12년 가까이 세월이지 않습니까? 제가 예컨대 제가 성폭력 피해를 입기도 했고 성희롱 그러니까 제가 직속 부장이 그 스폰서 최근 개업한 정관 변호사를 데리고 질펀하게 놀던 밤 성매매까지 나갔을 때 부산지검에서 내부에서 살짝 문제 제기만 했었거든요. 그때 임영순 기획부부장한테 찾아가서 말은 했지만 제가 감찰을 담당하던 사람이 곽상도 전 의원이에요. 그 당시 그분이 내부적으로는 정식으로 문제 제기했으니까 곽상도 전 의원 형사 1부장이었을 때 저를 나중에 부르긴 부르던데 제가 곽상도 부장이 임검사 요즘 이건 괜찮아라고 물어봤을 때 제가 이거 확실하게 처리해 주세요로 말을 못했어요. 제가 그 문제 제기하면 죽으니까 그런 주저함들이 세월이 12년이었던 거니까 저도 비겁했고요. 그래서 이러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예전에 뭐 성매매 등등 조직대 문제가 있을 때 그때는 말을 제대로 못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012년 된 이후 그 후로 약간 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나도 침묵의 동조자였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그리고 문제 제기를 했다 하더라도 좀 안전하게 문제 제기를 하지. 어떤 사람들은 제가 되게 거칠다고는 하는데 내부 고발자로 살아야 되니까 제가 견딜 수 있을 만큼만 문제 제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늘 부끄러운 마음이 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검사도 뭐 잘못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검사도 잘못할 수도 있고 또 그럴 땐 처벌도 받아야 되고 하는 게 어쩌면 공정이고 당연한 상식인데 현실이 조금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안에서 참 어찌 보면 구역질 난다는 생각이 들 만큼 들 때가 있는데
국민들에 대한 법률 적용 잣대가랑 검찰 내부자를 벗으로 둔 사건 관계자가 있는 사건이 전혀 다르잖아요. 네. 그런 거를 볼 때마다 누가 검사냐, 너가 검사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신목하는 저한테 네가 검사냐고 저한테 물을 때가 많았었죠. 네. 네. 계속 가보겠다고 지금 말씀은 하셨는데 앞으로 이제 검찰 안에서 우리 임부장 검사님의 역할 뭘까요? 안에서 저는 그 휘슬 불러 내부 고발자니까요. 예. 내부 고발 제가 그러니까 제가 이 정도면 됐다라고 제가 스스로 만족할 때가 오겠냐마는 제가 힘이 남을 동안은 안에서 계속 호루라기를 불 생각이거든요. 네. 계속 불어보려고요. 뭐 이런 질문이 좀 그런데 그렇게 안 살면 안 됩니까? 힘들잖아요. 좀 편안하게 조직원에 맞게 대부분 그래 살고 싶을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런 생각이 옛날에는 좀 한 번씩 들었는데 예.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그 내부 동료자들이 저를 외면하고 있다가 자기가 힘든 일 있으면 도와달라고 해요. 그렇게 저한테 SOS를 친 동료들도 있고 현실적으로 제가 지금 멈춘다고 해서 살려주겠습니까? 하던 거 계속 해야죠. 혹시 내부에서 아니면 동료라든지 선후배들 중에 뭐 그러면 나가서 변호사 해라 뭐 이렇게 그런 경우 많이 안 있습니까? 변호사 하라는 것보다는 국회의원 하라는 말을 많이 들어요. 국회의원요? 예. 네, 그러니까 자네한테 어울리는 건 법사위원이야. 예. 안에서는 어차피 안 바뀌니까 국회 가서 바꿔. 이게 저를 싫어하는 사람이든 좋아하는 사람이든 다 그 소리를 많이 하더라고요. 예. 근데 밖에서 검찰 바꾸자는 사람들은 되게 많잖아요. 예. 안에서 그 사람들한테 여기가 문제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저만큼 목적 큰 사람은 현실적으로 검찰 안에서 없어서 밖에서보다는 제가 있어야 할 자리는 여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요. 여기서 좀 목적을 계속 높이고 있습니다. 정치 생각이 지금 있으신 겁니까? 출마할 생각은 전혀 없고요. 예. 안에서 바꾸자고 이렇게 목소리 높이는 것 자체가 정치라고 한다면 정치니까 그거는 시민으로서의 의무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정치 검사라고 한다면 그런 의미의 정치 검사. 아니겠어요? 그 정치 하기 전에 뭐가 총장 후보자로 추천이 됐습니다. 검찰총장 후보자로 시민들이 추천을 하셨어요. 아마 제발로 나가지 말고 내년에 잘리지 말라는 격려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네. 그런데 지금 그 한동훈 법무부에서 이제 총장추천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과 임명하신 김진태 전 검찰총장님 같은 분은 예컨대 제가 무죄 구형했을 때 대검에서 정직 청구, 법무부에 정직 청구하셨던 분이고 징계 청구했던 분이죠. 예. 그리고 2015년 남부 성폭력을 은폐했다고 제가 고발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한동훈 법무부의 그 추천위원회에서 원하는 검찰총장의 상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한민국의 검사상은 아닌 것 같아서 그런 분들이 선호하는 검사상이 또 저는 아니라 가지고 그런 분들한테는 신사받고 싶지는 않은 마음이 현실적으로 지금 되기에는 좀 어려워. 15년 안 되고요. 이게 자격 자체가 15년 아닌가요? 법조. 제가 지금 23년 차가요? 총장을 하고도 남을 22년 차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분은 어땠어요? 추천 받았을 때? 추천 받았을 때요. 어머니가 좋아하시더라고요. 어머니께서 좋아하셨고. 그러니까 지난번에 추천됐었는데 어머니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검사장들이 몇 명 나가면 우리 딸 몇 명 제꼈다 서희 올라간다고 되게 좋아하시는 분이고. 어머님은 잘 그렇게 정확하게 많이 모르시나 봅니다. 전혀 몰라요. 따님이 하는 그 조직에서의 되게 원하시는 분이라서 혹시나 하는 마음은 있어서 그냥 제 딸이 아직 기수가 그렇게 많이 높은 것도 아닌데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부모님께서 너무 기뻐하셔가지고요. 우리 딸 이제 검사장 할 때 됐지라고 막 할 건데 그죠? 빨갱이 검사, 자빨 검사로 좀 상처 받으셨던 부모님이 위로가 되는 말이라서요. 딸로서는 흐뭇하죠. 혹시나 뭐 가능성이 높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한데 말씀도 그렇게 하셨지만 검찰총장 시켜준다고 하면 합니까? 아니 공무원은 임명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 공무원은 뭐 이렇게 선출직이 아니라 임명직이니까 한다면 제가 다른 건 몰라도 김진태 그 위원장님이나
윤석열 총장님보다는 못하진 않을 것 같아요.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근본적인 얘기도 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 검찰 개혁 얘기를 하는데 뭐 검사라든지 뭐 법조인이라든지 이분들 언어가 있을 것 같고 이 시민들한테 이 검찰 개혁 왜 필요하고 왜 중요한 문제라고 보고 계시는지요? 법이 안 지켜지면 제일 피해를 보는 것이 힘없는 사람들이거든요. 네. 검찰의 이중잣대로 인하여 힘 있는 사람들 사건 봐주고 힘없는 사람들 뒤집어씌고다 짓밟아버리는 일이 자꾸 발생한다면 네. 누구도 법을 지킬 필요가 없어요. 빼냈으면 되는 문제거든요. 빼냈으면 되니까. 그렇게 되면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니까 예컨대 제가 이런저런 거 해가지고 내부 감찰이나 해봤더니 네. 힘 있는 사람들 몇몇 표적 수사의 대상은 몇몇에 불과해. 나는 아니야라고 일반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어도 그 표적을 위한 수사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관련된 검찰 측 증인들에 대한 관련된 사건들도 관리가 들어가 버리니까 네. 큰 사건 아닌데 갑자기 내 사건에 왜 사건이 왜곡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결국 그런 일이 쌓이다 보면 멀쩡하게 처리한 사건도 사법부심이 쌓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아무도 서로를 믿을 수 없게 되고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는 무너진다고 사상 누각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것은 모든 국민들이 피해가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간이 다 됐는데요. 이 책 어떤 마음으로 독자들이 읽었으면 좋을지 말씀 부탁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냥 비교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비교. 검찰이 밖에 공식적으로 했던 말들이지 않습니까? 예. 엄정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했습니다. 우리는 공정하게 했습니다. 늘 우리 검찰이 외쳤던 공정과 정의, 그 표피적으로 말했던 그 말 안에 이면의 모습이 어떤 거였는지 이거 가지고 같이 보시고 고민해 주시고 놀라 주시고 그렇다면 주권자로서 이 검찰을 그러니까 계속 검찰에 검찰권을 맡길 것인지 어떻게 고칠 것인지 시민으로서 주권자로서 좀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책을 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른 아침에 좀 어려운 또 인터뷰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임은정 대구지검 부장검사와 말씀 나눴습니다.